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있는 성남여자중학교의 미래교육부장 박현민입니다.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1년을 잘 보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했던 그 노력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수업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의 제목은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개발 및 적용입니다. 조금 투박한 그런 어떤 주제이지만은 저희는 처음부터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 맞춰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운영 배경과 운영 과제 1번, 2번, 3번, 그리고 성과 확산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인데요. 저희 학교는 성남시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 성남시 특징이 굉장히 이제 교육 격차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에 저희 학교는 조금 기초학년 학생도 좀 많고 그 학교 내에서도 그 편차가 좀 큰 그런 학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에 이렇게 둘러싸인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만 어떤 어려움도 좀 많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게 있다면 아이들이 참 착하고 선생님을 좋아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수업을 잘해야겠다는 어떤 그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어떤 변화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열망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2월달에 했던 그 과제에 대한 분석인데요. 학교 문화 조성하는 것, 교사 역량 개발, 질문 방법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걸 활용한 수업들, 그리고 평가와 성과 분석을 통해서 1년 동안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를 통해서 학교 비전과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질문 기반 수업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학생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 불평등을 학교에서 완화해보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이곳은 어떤 조직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어떤 그 과제가 있었을 때 TF로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사의 어떤 질문 역량 강화 노력인데요. 저희 처음에 질문하는 학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제 오현희 교수님 모셔서 학교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학교가 왜 필요한가,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과 함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거 이외에도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연수 그 지원단에서 2차례 더 연수를 진행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 목록은 저희가 함께 읽은 책들 목록인데요. 저희는 다 같이 한 가지만 바꾸기 책을 같이 읽었고, 또 그 전학공 팀별로 필요한 어떤 그 교과에 맞는 또 주제에 맞는 그 도서를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1년 동안 읽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질문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였는데요. 저희 학생회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모든 활동들을 뭉뚱그려서 액트라고 불렀습니다. 학생 자치를 중심으로 했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저희는 액트 할 때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성장하기라는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의 생활 속에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환경 문제나 독서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을 저 나무에다가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질문을 만들어서 자주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고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장하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장면은 학교 장터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서 키웠던 그 아이들이 키운 그 텃밭 작물들, 그런 것들과 집에서 가지고 온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이것들을 학생들이 기획하고 주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모두가 전원 다 이제 아침에 등교하면은 아침에 한 15분 정도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독서하는 책들은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 매일매일 책을 읽고, 그리고 가방 속에 늘 책이 들어있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질문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아까 우리 시에 대한 강의 들었는데, 시를 읽은 다음에 그걸 필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질문을 만들고 낭독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장면은 방학 때 했던 독서 교실인데요. 이때는 예를 들면 뭐 장애에 대한 책을 같이 읽은 다음에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제 두 문장으로 쓰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좀 찾아가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것은 수업인데요. 모든 교과에서 모든 학년에서 수업을 다 이렇게 질문 수업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이 못하는 것도 너무 아쉬운데요. 첫 번째는 중학교 중1 국어 수업입니다. 학기 초에 책을 읽은 다음에 질문하면 무엇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먼저 토의를 한 다음에 그냥 작품을 4개를 읽었다고 합니다. 야 춘기야, 동백꽃, 보리방구 조수택, 하늘은 말 것만. 이 중에서 동백꽃이라는 책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고요. 그 외 것들은 아닌데요. 그 교과서에 없는 책들은 같이 책을 가지고 새롭게 읽어나온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질문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학기 초에 했던 질문들입니다. 동백꽃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했던 질문들이에요. 나는 2, 3, 4번 보시면은 3, 4, 5번 볼까요? 울타리의 네, 울타리에 종탁을 후려친 것의 이름은 주인공들의 나이는 나에게 점순이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들인데 아이들이 학교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 3개 이렇게 좀 좋은 점수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하기를 많이 해보면서 2학기 때 가면은 3, 4, 5번 봤을 때 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갈등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이 말 것만이 독자들에게 주는 조언은 무엇인가, 작품 속에서 맑은 하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그 작품의 핵심에 다가가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어떤 그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그 어떤 행간을 읽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이것이 질문 수업의 어떤 큰 어떤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수업 이외에도 아이들 질문을 가지고 그 단어평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낸 질문들을 조금 더 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내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감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적 향상, 자신감, 성취감 향상, 뭐 학습 의욕을 높아짐,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중1 첫 집필평가는 100% 논술형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책 읽는 게 재밌다, 그리고 책의 주제가 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선생님께서는 질문 중요성을 아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참 좋은 성과다. 그리고 자신감 향상, 질문 능력 향상이 좋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교과를 공부할 때도 이런 어떤 그 질문 수업을 통한 어떤 배움이 전이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무엇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어떤 게 핵심인지를 이제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질문 수업의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학 수업인데요. 이 수업의 주제는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먼저 그 사전에 어떤 수업을 할지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뭐 첫째는 왜 아버지를 닮을까, 뭐 등등등 포함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같이 주목했던 그 질문은 환경 오염이 인간의 어떤 유전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좁혀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가지고 관련된 영상도 보여주시고 관련된 기사도 이제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질문 만들 때는 사실 내용 질문, 사고 심화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실천 질문, 종합 메타 질문, 이렇게 질문을 분류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많은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질문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탐구를 합니다. 그 다음 탐구한 내용들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어떤 한 모둠의 그 질문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다양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전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미세플라스틱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 탐구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갔다. 이것이 수업의 어떤 그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유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하지만 아직 이것은 그 정해진 어떤 그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장점은 사고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지금 다 나와 있는 지식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어떤 어떤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그다음 지식을 그 지식의 생성 과정에 동참해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술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스텝 1, 2, 3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감상 상자 만들기, 그 다음에 질문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자화상 그리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은 다음에 작가를 정해가지고요. 작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질문을 많이 만들어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질문 만들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을 처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관현악단, 나풀나풀, 드가의, 로맨스, 무하나 이렇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게끔 질문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많은 질문들을 답을 먼저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자기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피카소는 누구인가? 피카소는 나에게는 재능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으로 소통하기인데요. 친구들과 이건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책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저 책은 시집이거든요. 저 시집에는 모든 시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은 다음에 비슷한 그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정답을 찾을까? 이런 거 질문 참 어렵잖아요. 이런 건 아이들 만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금방 할 수 없지만은 친구들 질문을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자기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성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큰 질문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언어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퍼스널 컬러 자화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책에 대해서 자문자다 백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백문책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골라가지고 두 개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선정된 자기의 컬러를 와 함께 자화상 그리고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작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히텐슈타인 작품같이 아이들이 그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잘 읽어보시면 그 질문과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했을 때 나는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고 그걸 영어로 바꿔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자기의 어떤 성찰과 관련된 그런 좋은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른 수업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네, 줄이고요.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연중 이런 수업들을 공유를 같이 해나갔는데 구글 공유문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올리면은 바쁘니까 서로 수업 뭐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준히 모여가면서 서로 수업을 공유를 하고 이런 거 좋았다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수업에서 예를 들면 미술 수업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제인데요. 여기는 시간 관계상 밑에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별 체험학습하고 지역사회 동아리 활동. 이건 체험학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년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비전에 맞게끔 진행했는데, 작년에 저희 학교가 그 생태환경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가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활동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환경 음식은 어떻게 식탁에 올라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쌀피자 만들기 이런 체험도 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의미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 활동인데요. 텃밭 가꾸기 반에서는 텃밭도 키우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가 오실 때 대비해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와서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환경 그린업 동아리는 주로 이제 업사이클링을 많이 하는 동아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탄소 중립 그 효과는 탄소 중립 현재는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하는 식으로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그 환경 활동에 대해서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돌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노력에 대해서, 이제 성과학습 노력에 대해서 7월 달에 경기일보에서 취재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 질문 과정을 좀 잘 소개해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다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펼쳐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이제 제가 같이 인터뷰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놀란 거는 그 학생들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이 없는 질문을 했을 때 더 편하게 그 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질문하는 수업 하니까는 그 수업이 더 인상적으로 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그때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공개 부분인데요. 이때는 경기도에서 29분이 오셔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0월달에 해서 그 질문 공개 수업 좀 많을 때여가지고 많이는 못 오시고 29분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수업 4개 공개하고 또 3개는 또 그냥 그 사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평가인데요.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업이 내 어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질문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저희 중학교 아이들은 잘 점수를 줘도 다 4점이 안 됩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인데요. 질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교 좋은 문화가 이렇게 조성되었다.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내 수업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수업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질문 수업을 통해서 수업 본질에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수업이 왜 좋으냐, 아이들이 정말로 그 핵심 어떤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2년차 계획은요, 자신감 키우기를 더 이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과 소통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질문 수업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과목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저희 과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